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메이저 코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 라인을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자리를 과연 잘 지지를 해주고 딛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꼼꼼하게 짚어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추수감사절 휴일을 앞두고도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 0.67%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69%, 나스닥 지수까지 0.82% 상승하면서 아직까지도 힘이 좋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AI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던 알파벳이 잠깐 쉬어가는 사이에 조정을 받던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이 AI 진영의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신규 건수가 줄어들면서 지난 4월 중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주 연속 신청 건수가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에서 기업들은 채용 동결로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분위기가 확 달라져 간다라는 거 체감하고 있으실 텐데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드디어 회복해줬다라는 얘기부터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 간의 입지가 달라졌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이더리움의 가격이 드디어 일주일 만에 3,000달러를 되찾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늘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가장 중요한 이 심리적인 저항선인 3,000달러를 뚫어내야 된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 위에 안착했다고 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돌파가 나왔다는 점에서 그래도 조금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난 이후에 그래도 곧바로 밴드의 내부로 진입하는 흐름도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은 중간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보시다시피 밴드 자체가 아래로 기울어져 있기는 합니다.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추세 전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선에서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밴드의 상단까지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도 흐름이 달라지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의 누적 청산을 봤을 때 숏 청산이 롱 청산의 규모를 넘어선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방으로 힘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더리움 가격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당분간의 추이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11월 브랜드 평판 결과에서 만년 5위였던 고팍스가 코빗을 제치고 4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이 양강 체제 아래에서 코인원, 코빗, 고팍스도 그들만의 순위가 조금 굳어지는 듯한 경향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11월 조사에서 고팍스가 이변을 만들어낸 겁니다. 특히 고팍스는 브랜드 평판 지수가 전월 대비 무려 100%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낸스 인수로 인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고팍스에 실리고 있구나. 이 점을 통해서도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한 번에 국내 거래소들 간의 점유율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나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한 코인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코인들이 오름세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현재 3% 상승세 보여주면서 9만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죠. 우리가 바라는 건 10만 달러의 회복까지가 될 텐데 일단은 오랜만에 앞자리 9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희망적이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1.9% 상승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달러 회복해낸 모습입니다. XRP도 2.22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주요한 코인들 사이에서는 솔라나가 2%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퍼리퀴드도 역시나 5%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어제 급등했었던 밈코인단에서의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약간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 볼 수 있을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더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알차게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요일에 타점을 읽어준 남자 시문입니다. 자, 시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11월 초부터 금리 인하를 그렇게 외쳤는데 지난주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정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완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 그리고 과연 이후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유독 전문가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님이 금리 인하를 외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어떻게 됐죠? 금리 인하 확률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30%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80%도 훌쩍 넘기는 모습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나 시장을 잘 꿰뚫어 보시고 앞으로를 잘 내다보시는구나라는 거를 체크해 볼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몇 안 되는 금리 인하를 외치셨던 분이 된 것 같아요. 네. 시장의 주인공이 되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제가 지난주까지 금리 인하를 외쳤을 때 네. 우리 앵커님도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러니까요. 정말일까요? 이랬었잖아요. 네, 이상하게 쳐다보셨잖아요. 그리고 제 영상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댓글에 어떻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윌리엄스 총재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는 그쵸. 거. 그것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확한 지표를 봐야 됩니다. 정확한 지표를 봐야 되고 고용시장이 분명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실업률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제 고용지표 같은 발표를 했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이렇게 좀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에게 한마디로 너 금리 인하 못하면 자르겠다.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그런 그렇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12월 금리 인하 지난주에 전문가님께서 확률이 낮게 나오고는 있지만 나는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바라본다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이런 흐름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해 볼 수 있었죠. 앞으로 금리 인하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도 조금 더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지금 슬금슬금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그 전부터 나왔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그 금리 인하 확률이라는 거에 너무 조금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는 무언가 신호가 따로 나왔었을까요? 우선은 시장에서 이제 파월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표들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 4년제 대학 출신들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왜 높아졌냐면 최근에 그 일자리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구직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발표된 것도 실업률이 4.3에서 4.4로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현상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고 특히 또
에릭 트럼프 있죠. 에릭 트럼프가 비트코인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X에 올리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바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또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윌리엄스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에릭 트럼프까지 그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지표를 확인해 봐야 된다. 왜? 아직까지는 분명한 것은 불안전한 시장이다. 그리고 돌다리도 항상 두들겨 보고 건너라. 제가 이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12월 11일 새벽 4시 전까지는 분명히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은 안전하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여유를 좀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그 이전부터 어느 정도의 시그널은 줬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지나놓고 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실업률이 늘어난다, 에릭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했다라는 점도 지나놓고 보니 아, 이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그때그때 나오는 얘기에 반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나놓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조금 움직이는 전략들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도 일단 12월에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이제는 조금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연준의 이 행보를 봤을 때 어디까지 조금 금리가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 1월 달과 3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블랙록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12월, 1월, 3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저 JP모건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JP모건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또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했거든요. 말을 약간씩 바꾸네요. 그렇죠. 좀 믿을 만한 것은 그래도 블랙록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측이 0.3%였는데 지금 그 실제적으로 0.3%가 나왔죠. 자, 이것은 분명히 10월 달에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하기 때문에 분명히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물론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조금 약간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인 겁니다. 단기적인 거지만 그래도 연준 위원들이 과연 회의에 들어가서 어떠한 회의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정말 조금은 매수를 자제하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그리고 12월 11일 새벽 4시에 발표되는 그 순간까지 조금 참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안에서는 조금은 참아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 주만 돌아놓고 보더라도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약간은 또 애매한 결과들로 나왔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12월 FOMC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변동성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 섣부르게 움직임을 가져가기보다는 확실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전문가님의 이런 의견들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코인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그래도 빠르게 내려가는 것 같더니 또 한 번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순식간에 8만까지 갔다가 이제는 9만을 회복했잖아요. 네. 어떻게 10만까지 갈 거라고 보실까요? 우선은 지금 이제 반등은 했죠. 네. 반등은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반등한다고 해서 바로 급등하진 않거든요. 조금 조정을 주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합전에 지금 1억 2,400만 원까지 내릴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내린 거 보면 1억 2,733만 원까지 찍고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저점을 맞춰드렸죠. 네. 자, 이제 저점을 맞춰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반등을 했는데 바로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분명히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눌림목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그 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방에서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지난주 방송에서 정확하게 흐름을 짚어내셨습니다. 일단 원화로 봤을 때 1억 2,400까지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정확히 그 라인까지는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급하게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시장이 가려나 보다 희망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겠지만 우리는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 항상 열어둬야 될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섣부르게 움직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점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XRP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도 엊그제 좀 가장 시장의 주인공처럼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약간 또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어떻게 좀 더 내려가는 파동을 그리게 될까요? 우선은 지난주에 제가 패닉셀 때문에 급락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 더 그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하락이 있는 다음에 제가 토요일 날 그러니까 제가 컨퍼런스 할 때 그때 우리 공부방에서 한번 남겨드린 게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저점이 왔으니까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새벽 6시 42분에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무려 양봉을 2번, 3번이나 뽑아냈죠. 그러면서 거의 한 2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정확히 타점을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타점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타점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는 3가지 파동이 나올 겁니다. 하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3,587원이 아주 강한 지지선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 이 저항선을 돌파 후에 지지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리고 이 저항선을 돌파 후에 그리고 눌림목을 어디까지 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눌림목의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공부방이나 라이브 방송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실 분들도 같이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디서 우리 XRP 마지막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XRP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와 맞아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현재는 3,587원 부근에서 강하게 또 저항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거니 희망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짚어주시는 자세한 전략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향후 대응 전략들 실시간으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XRP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님이 여태까지 시장에서 눈을 두고 있었던 히든코인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흐름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죠. 자, 최근에 시장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히든코인들은 그 안에서도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롬바드 같은 경우에는 한 4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의 33%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우리 XRP를 그 전에 이야기했을 때도 이렇게 저점에서 파동을 그려가면서 올라가는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롬바드라든지 월드 리프트 파이낸셜이라든지 아니면 엑스페이스 모두 다 전부 다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냈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자 3선 거기에서 매수 타점이 정확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매수 타점만 찾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이렇게 단기간에 낼 수 있겠다. 아무리 시장이 빠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코인들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히든코인들이 여태까지 조금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그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3가지 선에 의해서 아직까지 매도 타점은 안 나온 걸까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한마디로 자기가 한 10% 먹겠다, 20% 먹겠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타점에서 매수하셨다고 하면 그 이후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으니까 10%, 20%, 30%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매도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10%, 20%, 30%대 매도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뭐라고 할까요?
리딩방이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타점만 매수 타점만 알려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10%, 20%, 30% 상승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그냥 수익을 챙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볍게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전략을 주고 있으신데요. 매수 타점을 잡아주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금 매도할 수 있게 시장의 눈을 조금 키울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전문가님을 100%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히든 코인들이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도 오름세를 보였는데 새롭게 보시는 코인은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시겠죠. 오늘의 새로운 히든 코인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코인들이 꽤나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반등에 조금 여지가 확실하게 남아있는 코인일까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저점 찍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정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 최근의 흐름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위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형성한다고 하면 분명히 급등의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전의 히든코인 3개 다 모두 다 그러한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제가 고민해서 찾아낸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자 3선에 1차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횡보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거래량 증가되고 있고 장대 양봉 이후에 3분의 1 지지를 잘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두바이 갔다 와서 정말 이것은 가장 먼저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그 코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인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서 단기간에 20%에서 30% 정도 수익을 내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히든 코인 만나봤습니다. 일단 시장 안에서 관심을 어느 정도 끌어가야지만 앞으로의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근거를 해봤을 때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대 양봉이 나타났고요. 여기에서 지지받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힘을 응축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전문가님의 자세한 타점 정보방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가고 있습니다. 벌써 목요일이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뚝심을 조금 가져가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또 큰 행사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네. 들었는데 이때 나왔던 핵심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였습니다. 뭐 금리 인하 뭐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주식시장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영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를 산정할 수 있지만 우리 코인 시장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파동 매매를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양방향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올라가는 그런 코인은 없다. 항상 파동 매매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동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반등이 나타났다는 건 파동의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좀 단기적으로 한 주말까지는 다시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뭐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금리 인하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눈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되면 네. 조금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체감상 그렇게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